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열화 우라늄탄이 전술 핵이다. 열화 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폭발시켜 뜨거운 열을 내뿜는 폭탄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나요? 열화 우라늄탄은 핵폭탄 아닙니다. 철갑탄의 일종이죠. 철갑탄은 두꺼운 장갑을 깨뚫기 위해 만들어진 탄인데요.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대전차 탄이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인데요. 이 포탄의 구조는 화약을 채운 탄통이 있고 그 안에 뾰족한 화살처럼 생긴 관통자가 있는데 이 관통자를 열화 우라늄으로 만든 거예요. 열화 우라늄은 핵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사용하고 난 후에 남은 핵발전 폐기물인데요. 물질의 성질이 일반 금속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무거워요. 핵발전에 쓰이고 난 후기 때문에 방사능 함유도 거의 없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돈도 따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군사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리를 하다 나온 게 열화 우라늄 탄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갑탄의 관통자는 텅스텐으로 만들어져요. 텅스텐이 다른 금속보다 무겁고 강해서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적합한데요.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또 텅스텐으로 만든 철갑탄이 장갑과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뾰족했던 앞부분이 뭉툭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순간 관통력이 떨어지는 약점도 있는 거죠. 열화 우라늄은 물질적 특성이 텅스텐과 비슷한데요.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단단해요. 밀도는 1입방 cm당 19.1g인데요. 흔히 탄 안에 소재로 많이 쓰이는 납보다 68.4% 더 밀도가 높고 텅스텐보다는 아주 살짝 낮은 정도예요. 자연계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금속이라는 이리듐과 비교해봐도 이리듐의 84%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어요. 밀도가 높다는 건 같은 무게의 탄환을 더 작은 지름과 부피로 만들 수 있고 크기가 작아지면 공기 저항이 줄어드니 더 많은 속도를 내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져서 파괴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텅스턴에 있는 뭉툭해지는 현상이 없어요. 장갑과 충돌해서 꿰뚫고 나가는 순간까지 앞부분이 뾰족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관통력은 텅스텐보다 더 뛰어나는 거죠. 게다가 제조 비용이 싸요. 아까도 말했듯이 핵발전을 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폐기물이잖아요. 생산하는데 따로 돈이 안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48만 톤이나 쌓아놓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철갑탄의 관통자 재료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으니까 축복받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뛰어난 이면에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핵발전에 쓰고 난 찌꺼기라 우라늄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라늄뿐만이 아니라 중금속에서의 독성도 갖고 있어서 열화 우라늄을 재련해서 금속 재료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위험성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쓰는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몇몇 나라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독성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일찍부터 열화 우라늄의 장점에 주목했던 미국이 M1 에이브람스 전차에서 쓰이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과 A-10 공격기에 탑재된 게틀링포의 기관포탄의 탄두에 이걸 사용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실전에 쓰인 게 1990년대에 발발했던 걸프전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미군의 전차는 약 4,000발 정도의 열화 우라늄 철갑탄을 발사했고 A-10은 94만 발의 소구경 열화 우라늄 철갑탄을 쏴서 1,400대가 넘는 이라크 전차를 부셔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라크 민간인과 걸프전에 참전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군인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질병과 기형아 출산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열화 우라늄 철갑탄 때문에 발생한 방사능 분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요. 미군과 영국군 병사 같은 경우 파괴된 이라크 기갑 차량 내부를 수색하다가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걸 공식적으로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열화 우라늄을 쓰고 있어요. 미국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요.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장갑에도 이걸 쓰고 있어요. 하긴 워낙에 튼튼하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방사능 폐기물이기 때문에 해외주든 미군은 이 실전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에 일본 오키나와와 우리나라 매항리 사격장에서 열화 우라늄탄을 몰래 썼다가 외교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사실 M1 에이브람스가 실전에서 무적의 전차라는 명성을 얻은 게 열화 우라늄의 공격력과 열화 우라늄 장갑판의 방어력 덕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덜컥 샀다가 아주 개피를 보고 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을 상대로 M1 에이브람스를 내밀었다가 엄청나게 개털리는 피해를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1 에이브람스의 열화 우라늄 철갑탄과 장갑은 자국 내수용에만 쓰이고 수출형에는 탑재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빠진 M1은 그냥 평범한 전차일 뿐이었던 거죠. 우라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핵폭발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탄이 아니라는 거. 오로지 열화 우라늄의 성질이 튼튼하고 무거워서 텅스텐 대신 쓰이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